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다소 힘이 빠지는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모바일 AP의 출시 연기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삼성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1000이 갤럭시 21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GPU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경쟁사보다 무려 3배나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AMD와의 기술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더불어 GPU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동안의 삼성은 ARM의 만리 GPU를 가져다 썼는데 출시될 때마다 항상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밀리는 성능 때문에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파트너인 AMD와 손을 잡고 괴물 같은 GPU 성능이 공개되면서 기대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삼성은 모바일 AP에서 퀄컴,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퀄컴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이고 애플도 2위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죠. 삼성도 한때는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4위권 밖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성능에서 밀리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에는 자사의 엑시노스를 탑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회사 제품을 써야 되는데 삼성은 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가져다가 씁니다. 아무래도 남의 칩을 갖다 쓰니까 수익성도 떨어지고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칩 공급업체에서 단가를 갑자기 올려도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서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요 공급사인 퀄컴은 악독한 갑질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긴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죠. 삼성이나 애플도 갑질이나 소송 많이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퀄컴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엑시노스 1000의 출시 연기인 만큼 일단은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에게 스마트폰은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모바일 AP를 외부에서 공급받느냐,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엑시노스 1000에 거는 기대가 사실 컸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출시 연기를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엑시노스 1000이 벤치마크대로 정말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두세 배 높은 성능으로 내년 상반기에 나와졌다면 1차적으로 모바일 AP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시스템 LSI에서 설계하고 파운드리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가는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133조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AP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AMD와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AMD의 위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AMD는 현재 CPU는 인텔에 이어서 세계 2위, GPU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원래는 반도체 공장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이것을 매각을 하고 팹리스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AMD는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죠. 아쉽게도 현재는 대부분의 물량을
대만의 TSMC에 맡기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AP에서 AMD와 협력해서 나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엑시노스 1000은 5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5나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TSMC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인데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수율과 제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엑시노스 1000의 제조 경험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에게 칩을 공급받게 되면 스마트폰의 출시 시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관계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본인이 남들보다 코딱지만큼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막 갑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반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게 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있고요. 기업 관계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폰의 흥행을 위해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퀄컴이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제품은 일단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퀄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 자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퀄컴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퀄컴 입장에서는 비싸게 굴면서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올립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기사를 보시면 퀄컴의 새 AP 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삼성전자 고급 스마트폰 가격 책정 부담. 아예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75와 5G 통신 모뎀 스냅드래곤 X60을 합친 모바일 플랫폼의 가격이 $250 선에서 책정된다고 하죠. 자, 이것만 해도 30만 원입니다. 이전 세대 제품인 스냅드래곤 865 플랫폼과 비교해서 $100 이상 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100달러라고 치면 $150 정도였단 얘기니까 환율 1200원에 넣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에 1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가격이 오른 만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까지 오르면 당연히 구매 메리트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 폰에서는 주로 애플과 경쟁을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 한 시장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폰 시장은 이미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데 단돈 몇만 원 차이에도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저가형 제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삼성이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내수로 그냥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 개선은 물론이고 꼴값자는 각종 갑질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은 TSMC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제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설계 능력만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엑시노스 1000의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아직 100%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 일단은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시노스 1000의 연기 소식이 오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나와서 스마트폰 점유율도 확 끌어올리고 퀄컴의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